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WTO 수입 허가 절차에 관한 협정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WTO가 추구하는 교역은 자유교역입니다. 관세만 납부하는 한, 그리고 그 교역이 그 해당되는 교역 대상 국가에 불가피하게 제한해야 되는 그 요소에 저촉되지 않는 한, 예를 들어서 뭐 국민의 안전 건강이라든지 안보라든지 이러한 그 주권적인 제약을 해야 되는 요건에 저촉되지 않는 한 자유롭게 교역이 이루어지는 그 상황을 상정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러한 룰을 만들었습니다. 교역은 수입하고 싶은 사람은 그 필요성이 있으면 언제든지 수입을 할 수 있어야 되고, 수출하는 사람은 수입하려는 사람이 있으면은 상업적인 고려에 의해서 정당하게 계약을 맺어서 거래를 성사시킬 수 있어야 됩니다. 따로 거래를 허가를 받는다든지 수입을 허가를 받아야 되는 것은 WTO가 추구하는 자유교역의 그 정신에 부합한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전 세계의 모든 나라의 발전 정도가 상이하다 보니 일부 국가의 경우에는 또는 특정 시기에는 수입을 제한적으로 허가해 줄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모든 수입업자가 자기의 필요에 의해서 아무런 통제 없이 무작위로 수입을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의 통제하에 수입이 차근차근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그 필요성이 국가마다 또는 시기마다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물론 있습니다. 그러한 가능성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WTO에서는 그 수입 허가 제도를 운영할 수 있는 것은 그 필요성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러한 수입 허가 제도를 불가피하게 운영할 경우에 수입 허가 제도 그 법규 자체가 준수해야 될 요건, 그 요건을 수입 허가 절차 협정을 통해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전 왜 그 협정이 필요한 개요를 설명을 했고, 협정문 해설에 들어가서 첫 번째는 1조가 상당히 깁니다. 일반적인 조항인데요. 먼저 임포트 라이센싱이란 무엇인가 정의부터 하고 있습니다. 임포트 라이센싱이란 수입 허가란 행정 절차를 말하는데, 수입 허가 제도를 운영하는 데 사용되는 모든 행정 절차 일체를 수입 허가 절차, 동어 반복이라고 하는데, 이 수입 허가 절차가 요구할 수 있는 요건이 몇 개 있습니다. 수입을 하기 위해서, 그 허가를 받기 위해서 신청을 제출하거나 신청을 하거나 또는 관련되는 도큐먼트를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행정 절차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수입 허가를 받기 위해서 수입을 하기 위한 조건으로서 사전에 수입의 사전 조건으로서 수입 허가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기타 관련 도큐먼트를 제공할 것이 요구되는 수입 허가 절차 제도의 운영에 관한 모든 행정 절차 일체, 이것이 임포트 라이센싱이라고 정의가 됩니다. 그래서 그 회원국은 이러한 행정 절차, 수입 허가 절차가 가트의 규정, 그리고 이 협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에 준수하도록, 합치가 되도록 보장을 해야 됩니다. 그 목적은 뭐냐? 왜 보장을 해야 되느냐? 이러한 그 수입 행정 절차가, 수입 허가 절차가 교역을 왜곡하거나, 또는 이 행정 절차를 부적정하게 운영함으로써 이 교역에 대한 왜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가트 규정과 이 협정 규정을 준수하는 얘기죠. 또 있습니다. 이 협정을 운영할 때 있어서 반드시 개도국의 재정적인 필요성, 개도국의 교역상의 필요성, 그리고 경제 발전상의 목적을 고려를 하시라.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 WTO가 추구하는 교역의 모습은 아무런 제한이 없는 자유교역이지만
각 나라의 발전 상황이 다르다 보니 특정 국가에서는 특정 시기에 수입을 정부가 통제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고려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고려를 해서 행정 절차를 운영을 해야 되는데 WTO 협정과 이 어그리먼트와 그 가트 협정에 운영되게 운영을 해야 되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불필요하게 부적절하게 운영함으로써 교역이 부당하게 왜곡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이 임포트 라이센싱 수입 허가 그 절차는 공자 말씀입니다. 뉴트럴해야 되고 신청하는데 뉴트럴해야 되고 자기랑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이 신청하는 걸 잘 받아주고 없는 사람인 것은 잘 안 받아주고 하는 게 아니라 누구나 신청하면은 조건에 맞으면은 공명정대하게 뉴트럴하게 받아들이라는 얘기죠. 그리고 공정하고 공평한 방식으로 운영을 하라 되어 있습니다. 왜 공정하고 공평한 방식으로 운영을 하라, 뉴트럴하게 운영하라는 말이 강조가 되냐면 수입 허가증을 발부해 주는 것 자체가 굉장한 이권입니다. 그 수입 허가증을 받아서 수입을 해오면 수입하기가 어려운 물건을 수입해 왔으니 국내 시장에서 비싼 가격에 팔 수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수입 허가증을 받는 것 자체가 굉장한 이권입니다. 그래서 뉴트럴하고 공정, 공평하게 운영을 하라고 규정이 특별히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수입 허가 절차에 관한 그 규정은 그 규정과 인포메이션 일체는 사전에 공표가 되어야 됩니다. 다른 나라 정부나 또는 교역하는 사람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이러한 규정은 사전에 공표를 해야 됩니다. 그럼 어떤 규정이냐, 어떤 정보를 포함하고 있냐? 신청서를 어떻게 제출하는지에 관한 정보, 그리고 신청자가 될 수 있는 정보, 그리고 이 수입허가를 접수하는 관청이 어딘지에 관한 정보, 수입허가를 받아야 되는 품목이 뭔지에 관한 정보, 이러한 정보나 규정은 관련되는 사람이 사전에 잘 알 수 있도록 공표를 해야 되고요. 그러한 공표는 적어도 발효하기 21일 전에 공표를 해야 됩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먼저 발효해 놓고 나중에 공표하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허가 절차, 허가라는 절차라든가 대상 목록이라든가 또 목록의 그 예외, 또 일탈 또는 변경, 그러니까 이러한 그 규정은 공표를 한다 그랬는데 변경사항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예외라든가 일탈이라든가 변경이 있을 때에는 그 변경사항을 역시 여기에 규정된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사전에 공표를 하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그 규정에 대해서 코멘트하거나 또는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을 해줘야 되고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접수받은 의견, 디스커스한 결과에 대해서는 형식적으로 디스커션 하지 말고 그 결과는 반영할 필요가 있는지 없는지, 반영하라는 의무가 있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긍정적으로 진지하게 검토할 의무는 부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수입 허가증을 신청하는 그 폼은 굉장히 최대한 단순하게 해야 되고요. 그리고 허가 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이 제도 운영에 필요한 문서, 정보가 무엇인지 이 신청하는 사람이 요청할 수가 있습니다. 그 요청이 있으면 관련되는 자료는 제공하라는 의무입니다. 자, 역시 또 일조의 계속입니다. 아까는 신청 양식이었습니다. 지금은 신청 절차입니다. 신청 양식도 최대한 단순해야 되고 신청 절차도 최대한 간소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신청 절차는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는 합리적인 기간을 보장해 줘야 됩니다. 신청서를 제출하세요. 근데 새벽 6시부터 7시까지 1시간만 받습니다. 이러면 안 되죠. 그러니까 합리적인 기간을 보장을 해줘야 됩니다. 적어도 21일은 돼야 되고, 그리고 일단 제출한 다음 어떤 그 보완의 필요성이 발견됐을 경우에는 그 보완하기 위해서 예외적으로 연장해 주십시오 신청을 하면은 그 연장도 가능할 수 있게 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신청서를 제출하기 위해서 관련되는 행정관청에 한 번만 가면 되지, 또는 한 관청만 가면 되지, 여기 가고 저기 가고 저기 가고 이렇게 뺑뺑이 돌리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러 관청을 방문할 상황이 뭐 나라마다 다르니까 발생할 수야 있기는 있겠죠. 설사 있더라도 3개는 넘지 말라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신청서를 냈는데 그 신청서에 마이너한 에러가 있어요. 타이프 잘못 쳤어요. 그러한 사소한 그 에러가 있으면은 그 이유 때문에 리젝트 하지 말란 얘기입니다. 받아들이란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일부러 남을 속일 목적을 가지고, 위계를 가지고, 그 다음에 실수를 할래야, 일부러 실수할래야 할 수 없는 아주 어마어마한 중과실이 없는 단순한 생략이나 어떤 실수에 대해서는 다음부터 조심하라고 하는 경고 정도면 충분하지 그 이상의 처벌을 하지 말란 얘기입니다. 이게 왜 단순 경고 이상으로 처벌을 하니까 이런 경고가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왜 이런 오미션이나 미스테이크에 대해서 처벌을 하겠습니까? 말씀드렸죠? 그 수입 허가를 받는 것 자체가 굉장한 이권입니다. 그러니까 당국을 속여서 있을래 있을 수 없는 실수를 범해서 당국의 판단을 후려서 부당하게 수입 허가를 받을 경우에는 당연히 처벌을 해야죠. 근데 그렇게 악의일 경우에 처벌을 하지만 그게 위계의 목적도 없었고 과실도 없었고 그럴 경우에는 너그럽게 경고만 하라 이야기입니다. 자, 허가를 받은 수입은 원래 그 허가를 받았던 조건이 있을 거 아닙니까? 가격은 얼마고, 물량은 얼마를 수입하겠고, 또 중량은 얼마를 수입하겠습니다 하고, 그건 원래 그 수입 허가를 신청을 할 때 제출했던 그러한 조건이 있습니다. 그러한 조건이 이 운송 과정 중에, 선적과 운송 과정 중에 살짝 변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원래 허가받은 조건과 합치하지 않으니까 수입을 못합니다 하고 거절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석유 100g, 석유 100톤을 수입한다고 신청을 했는데 석유는 운송되는 과정에 증발합니다. 증발해서 물량이 약간 줄었어요. 그랬다고 해서 원래 허가받은 것과 조건이 달라졌다고 해서 불허한다 이러지 말란 이야기고요.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러한 디퍼런스는 듀어링 선적 과정 중에 일어나는 이러한 그 변형은 차이는 우발적으로 되게 일어납니다. 벌크 로딩을 할 때, 벌크 로딩이라는 게 이 컨테이너별로 어떤 그 특정 구역별로 포장이 되어 있는 게 아니라 그저 화물선의 선창에 쏟아붓는 거죠. 크게. 그러니까 대개 석탄, 곡물 뭐 이런 것이 여기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벌크 로딩 할 때에는 그 선적하는 동안에 또는 하역하는 동안에 옆으로 흘릴 수도 있고 또 옆에 있는 선창 것이 혼입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그 웨이트를 또는 수량을 지킬 수가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거 다 넉넉하게 용인하라는 얘기입니다. 기타 또 마이너한 디퍼런스가 있을 수가 있죠. 예, 그런 거 정상적인 상업 관행에서 일어날 수 있는 마이너한 디퍼런스 넉넉하게 인정을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수입을 할 때에는 가격을 외환으로 지불을 해야 되기 때문에 특히 개도국의 경우에는 이러한 수입을 할 경우에는 사전에 그 외화를 먼저 획득해야 되는 그 필요성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오래전에는 그랬습니다. 한국 돈을 외환은행에 가서 달러로 바꿔주세요 하는데 달러로 바꾸는 목적이 물건을 수입하는 수입대금 지급을 위해서 바꿉니다. 라는 신청을 미리 해서 그 요건에 맞을 경우에만 달러를 바꿔줬습니다. 자, 그런 제도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이 임포트 라이센스가 필요하지 않는 수입자에게 제공되는 것과 똑같은 조건으로 이 임포트 라이센스가 필요한 사람에게도 그 관련 외환을 제공을 하라는 규정입니다. 오토매틱 라이센스, 임포트 라이센스입니다. 그
임포트 라이센싱에는 두 가지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비자동이고 하나는 자동입니다. 비자동은 수입허가 신청을 접수를 해서 줄지 말지를 이 행정당국이 판단을 해서 결정하는 것입니다. 행정당국의 발급 여부에 대한 행정당국의 재량이 있습니다. 자동은 신청만 하면은 무조건 발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굳이 임포트 라이센싱 제도가 필요할 게 뭐 있습니까? 되게 기간을 두지요. 우리가 1년에 수입할 수 있는 것이 100톤이다. 100톤인데 요건을 갖춘 사람은 신청을 하면 먼저 신청하면 신청한 순대로 자동적으로 100톤이 찰 때까지 자동적으로 나간다. 되게 그런 경우에 이러한 자동 수입 허가 절차를 운영을 합니다. 자, 이러한 수입 허가 절차는 자, 이 부여 여부가 모든 경우에 그냥 기계적으로 부여가 되는, 신청만 하면 기계적으로 부여가 되는 그러한 임포트 라이센싱이 오토매틱, 이 뒤부터는 AIL이라고 그러겠습니다. AIL입니다. 이 AIL은 아까 말한 1조에서 11조, 1조 1항부터 11항까지의 그 사항이 역시 다 적용이 되는데 거기에 플러스 A, B 조건도 추가적으로 붙습니다. 그 추가적인 조건이라고 하면 첫째, 오토매틱 라이센싱이라는 제도를 운영을 해서 그 제도를 지키다 보니 이 제도를 지키려고 했을 뿐인데 결과적으로 이 수입에 제한하는 효과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효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 자동 수입 허가 절차 제도를 운영하는 나라는 그 제도를 잘 설계하라, 잘 운영하라 이 뜻입니다. 그러면은 트레이드 리스팅 이펙트라 하면 뭐냐? 여기 나와 있습니다. 언레스니까 자, 자동 허가 대상 품목 수입에 관련된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은 누구나 어플라이 할 수 있고 누구나 오브테인 할 수 있다. 그러면은 트레이드 리스팅 이펙트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언레스니까. 자, 해당 상품 통관 절차 전에 아무 근무일이나 아무 때나 휴일이 아니라 아무 근무일이나 해당 상품이 통관 절차가 시작되기 아무 근무일이나 이것을 수입 허가를 신청할 수 있으면 트레이드 리스트릭팅 효과가 없다고 보는 겁니다. 언레스니까. 그리고 적정하고 완벽한 형태로 서류 형태로 제출이 됐으면은 즉시 승인이 되든지 아무리 늦더라도 10일 이내에 승인이 되면은 자, 이러한 그 세 가지 요건을 충족을 하면은 트레이드 리스팅 이펙트가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 언레스이기 때문에 이게 있으면은 이렇지 않으면은 트레이드 리스티브 효과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자, 멤버들은 recognize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현상이 있는 것을 인정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특별하게 뭐 의무를 부과한 건 아닙니다. 이 자동 수입 허가 절차는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적정한 프로시저, 적정한 절차가 뭔지는 모르지만 이 AIL 말고 다른 적정한 절차가 available 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 AIL이 필요할 수가 있다는 것을 recognize, 인정했습니다. 그러니까 딴 나라가 이런 사정 때문에 AIL 제도를 시행하면 받아들이라, 용인하라 이 뜻입니다. 이러한 자동 수입 허가 절차는 자, 이 자동 수입 허가 절차를 도입했어야만 되는 상황이 계속되는 한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더 다른 목적으로 이 AIL 말고 다른 목적으로, 다른 그 수단으로 이 행정 목적을, 원래 도입하려고 했던 행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동안에는 계속해서 AIL, 자동 수입 허가 절차를 운영할 수가 있습니다. 자, 3조는 아까는 자동이고 이건 비자동입니다. 비자동은 신청한 다음에 줄지 안 줄지를 그 관계 당국이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역시 이 조항도 아까 말한 그 1조에서 11항까지가 다 준수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추가해서 요 아래 사항이 추가적으로 적용이 됩니다. 자, 이
비자동 수입허가 절차는 우선 어떻게 정의가 되냐면은 2조 1항에 속하지 않는 모든 수입허가 절차. 2조 1항이 이거죠. 자동허가 절차가 2조 1항입니다. 비자동허가는 자동허가가 아닌 수입허가 절차. 이것이 비자동허가입니다. 결국 둘러치나 맺히나 결국 그 말입니다. 자, 이 비자동 수입허가 절차는 준수해야 될 것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자, 교역을 제한하거나 왜곡하는 효과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비자동 수입허가라는 그 자체가 어떤 수입업자한테는 허가를 해주고 허가를 또 누구한테는 안 해주고 하기 때문에 그 자체, 비자동 수입허가로 운영하는 그 자체가 일정 부분의 교역 제한은 필연적으로, 내재적으로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내재적인 제한은 인정을 하는데, 그거에 추가해서 없어도 되는, 피할 수 있는 그러한 제한적인 효과, 왜곡적인 효과는 발생하지 않도록 이 비자동허가를 운영하는 나라는 제도를 잘 설계하시고 운영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비자동 허가를 사용하기 위해서 운영하는 조치, 이 비자동 허가를 운영하는 조치의 범위 또는 그 기간과 코레스폰드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비자동 허가를 왜 운영을 하느냐? 그저 그 정부 당국이 자기 재량권을 과시하고 싶어서 운영하지 않습니다. 누군들 자기네 수입업자가 자유롭게 수입하는 것을 누군들 막고 싶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비자동 수입 허가 절차를 운영해야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 사정은 각국마다 다를 수는 있겠죠. 다를 수는 있겠어. 예를 들어서 특정한 물건의 국내 시장이 교란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특정한 물건의 수입량을 양으로도 통제를 해야 되고 기간으로도 통제를 해야 되는데 그 물건을 수입해야 되는 사람을 자격을 일정 정도 정부가 통제할 수 있는 자격을 구비한 사람에 한해서만 수입 자격을 부여해 줄 필요성이라든지 그러한 그 필요성이 각 국마다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비자동 허가를 운영을 해야 되는 어떤 그 목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조치. 그 조치가 필요한 범위나 기간에 한정해서 이 비자동 수입 허가를 운영을 해야지 비자동 수입 허가를 운영을 해야 되는 그 필요한 그 조치는 이미 이제 끝나버렸는데 아까 설명드린 어떤 특정한 물건의 양도 통제를 해야 되고 기간도 통제를 해야 되고 수입업자도 통제를 해야 되는 그 상황이 없어져 버렸는데도 불구하고 그랬는데도 계속 이 비자동 수입허가 제도를 운영하지 말라 이 뜻입니다. shall be no more administrative burden서 반드시 필요한 범위보다 더 불필요하게 행정적으로 부담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자, 수량 제한 이행의 목적을 위한 수입 허가의 경우, 자, 수입하는 물량을 통제하려고 합니다. 그 물량을 통제하기 위해서 이 비자동 수입 허가 제도를 적용하는 경우 말고 수입 제한 외에, 그러니까 수입 제한 외의 목적을 위해서 수입 허가 제도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수입 허가 제도는 반드시 publish sufficient information, 충분한 정보. 어떻게 하면은 이 수입 허가 절차를 부여받을 수 있는지, 그걸 할당받을 수 있는지, 그것을 알기 위해서 충분한 정보를 사전에 미리 공표를 하라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요청할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이런 비수입허가 제도의 예외라든가 일탈을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걸 우리한테는
특별히 적용하지 말아 주십시오. 제가 약간 위반하더라도 어떠한 이유가 있으니 봐주십시오 하는 그 요청을 가능한 경우에 그런 요청이 가능하도록 이 제도를 설계한 경우에는 반드시 shall include this fact in the information published. 공표해야 되는 그 정보의 범위에 그 내용을 포함을 시켜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거 말고도 여러 가지 인포메이션을 또 같이 퍼블리시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냐면은 그러한 요청, 이러한 디로게이션 요청이라든지 익셉션 요청을 어떻게 제출하는지에 대한 정보, 그리고 그러한 요청이 어떠한 상황에서 고려가 될지에 관한 정보, 이러한 정보를 미리 공표를 해서 이러한 제도를 사용하고자 하는 업자들이 미리미리 인식할 수 있도록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계속해서 역시 비자동적인 수입 허가 절차입니다. 해당 상품의 교역의 이해 당사국이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그 당사국에게 이러한 정보를 제공하시라 되어 있습니다. 어떤 나라가 예를 들어서 쌀을 수입을 합니다. 쌀을 수입을 하는데 그 수입량을 통제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1년에 몇 톤 이상은 수입을 못합니다. 또는 어떤 기간별로만 균등하게 수입을 하겠습니다 하는 제도를 운영할 수가 있습니다. 그 제도를 운영하기 위해서 쌀 수입업자에게 비자동적인 수입 허가 절차를 발급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그 나라에 쌀을 수출을 하는 쌀 수출국 이해 당사자, 해당 교역의 이해 당사자, 지금 제가 예를 든 것은 쌀 수출국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이러한 정보를 제공을 하라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정보를 읽어보시면 압니다. 왜 이 쌀의 수입을 제한을 하는 것인지, 그 제한을 어떻게 운영을 하는 것인지, 그리고 최근에 부여된 임포트 라이센스가 그 현황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그리고 그 쌀을 공급하는 나라가 한 나라가 아니라 여러 나라일 거 아닙니까? 그 여러 나라에 이 수입 허가를 어떻게 배분하는지, 쌀을 수출하는 나라 여러 나라인데 한 나라에는 몽창 수입 허가를 주고 다른 나라는 수입 허가를 안 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러지 않고 나왔습니다. 뉴트럴하게, 페어하게, 트랜스페어런트하게 운영한다 그랬습니다. 그걸 확인해 주기 위해서 어떻게 수입 허가 절차가 배분되는지 정보 좀 달라고 요청하면 주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관련되는 수출 통계 요청이 있으면 주라는 얘기고요. 자, 수입 허가로 쿼터를 운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개 이 비자동 수입 허가 제도를 운영하는 그 목적은 쿼터 운영할 때가 그렇습니다. 어떤 나라가 설명할 수 있는 이유로 특정 물품의 자국으로의 수입량을 쿼터를 줄 수가 있습니다. 그 쿼터는 글로벌 쿼터라고 해서 전체 양, 예를 들어서 어떤 물건의 100톤이라고 합시다. 100톤. 한 나라가 100톤을 다 수출하든지 10나라가 10톤씩 하든지 100나라가 1톤씩 하든지 그건 상관 안 하는데 어쨌거나 1년에 우리나라에 들어올 수 있는 수입 물량의 총량은 100톤이다 라고 결정을 하고 그것을 쿼터로 운영할 수가 있습니다. 이 100톤을 아까 말한 것은 이제 그 쿼터가 없이 무작정 운영을 하는 거고 반면에 이 100톤만 수입할 수가 있는데 이 물건을 수출하려고 하는 나라는 10나라이니 공평하게 각 나라별로 10톤씩 배분을 하겠다. 따라서 A나라는 10톤만 수출할 수 있고 B나라는 역시 10톤만 수출할 수 있고 이렇게 배분할 수도 있고 또는 지금까지 교역을 보니 우리가 수입했던 그 물량의 50%는 A나라, 25%는 B나라, 또 25%는 C나라에서 수입을 해왔다. 그럼 어떠한 이유에서인지 모르지만은 우리가 올해는 수입을 100톤으로 규제를 하는데 이 100톤을 어떻게 배분하겠냐? 과거의 교역 패턴을 봐서 50%를 공급했던 A나라에 50톤을 배정을 하고 B나라, C나라에 각각 25톤씩 배정하겠다. 이렇게 쿼터를 운영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쿼터를 운영함에 있어서 그 운영 방식을
선착순으로 채울 수도 있는데 우리는 그러지 않고 수입 허가를 주어서 수입 허가를 주는 방식으로 쿼터를 운영하겠다 할 경우에는 역시 관련 내용을 사전에 공포를 해야 됩니다. 이 공포해야 되는 내용입니다. 자, 쿼터가 적용되는 총량, 지금 경우에는 100톤이었죠. 어떤 물건에. 그리고 그 쿼터가 시작되는 날 또는 끝나는 날, 그리고 이 시작되는 날, 끝나는 날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이런 것은 전부 다 공표를 해라. 언제 공표해나? 21일 전에 발효하기. 그리고 공표한 후에, 발효한 후에 공표하는 것은 반칙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역시 다른 나라 정부나 관계자들이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으로 공표해야 됩니다. 자, 배정된 쿼터에 제한을 부과할 경우가 있습니다. 아까 말했습니다. 이게 그 과거의 패턴에 따라서 그 배분하는 경우가 이 경우입니다. 예전부터 수입을 해왔는데 반절은 A 나라, 나머지 4분의 1, 4분의 1씩은 B, C 나라가 수출했을 경우에 100톤이라고 하는 수입 총량을, 이제 그 쿼터를, 수입 총량을 정했습니다. 이 쿼터를 배정을 했어요. A 나라에 50톤, B, C 나라에 25톤씩 이렇게 그 제한을 주어서 그 배정을 할 경우에는 해당 상품의 공급에 이해가 있는 모든 국가, 지금 제가 예를 드는 것은 A, B, C 국가,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이 나라에 수출한 전력이 있는 국가입니다. 그 국가에게 이미 시행하고 있는 국가별 쿼터 배분 상황이 어떠한지를 즉시 공표하라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인포메이션을 B와 같은 방식으로 21일 전에 모든 정부나 업자들이 충분히 알 수 있는 방법으로 공표를 해야 됩니다. 자, 쿼터를 조기 개시가 필요한 경우에 봅시다. 쿼터 데이트가 있습니다. 쿼터가 시작하는 날이 있을 겁니다. 그 날을 원래 공표했던 날보다 미리 빨리 열을 시작할 수가 뭐 있겠죠. 그런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역시 1.4주에 규정이 되어 있는, 그게 아마 21일 전일 겁니다. 규정이 되어 있는 방법으로 공표를 하고 역시 타국 정부나 업자들이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으로 공표를 해야 됩니다. 자, 마지막 페이지 하면은 이제 되겠습니다. 역시 그 Non Automatic Import Licensing에 관한 규정입니다. 수입국에서 그 요건을 충족한 나라는, 그 충족한 사람은 수입 허가 신청을 어플라이 하는 데 있어도 동등의 대우를 받아야 되고, 그리고 그 수입 허가를 줄지 말지를 고려하는 그 과정에서도 똑같이 동등하게 대접을 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신청을 했는데 그 신청을 승인을 못 받았어요. 승인을 안 하기로 했습니다. 그럴 때에는 왜 승인을 안 했는지 그 사유를 제공을 해야 되고, 필요한 경우에는 다시 재심을 할 수 있는 권리도 부여를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자, 이 신청이 있을 경우에, 수입허가를 신청할 경우에, 이게 전부 다 비자동입니다. 비자동 수입허가 신청을 했을 경우에 심사를 하는 그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줄지 안 줄지. 그 기간은 절대로 30일을 넘어서는 안 돼요. 선입 선출 방식을 적용할 경우에는. 무슨 말이니? 먼저 신청한 사람은 먼저 검토하고 주고, 나중에 신청한 사람은 나중에 검토해서 결과를 하고, 이렇게 순서대로 심사를 할 경우에는 30일을 넘으면 안 되고, 일단 모든 서류를 다 한꺼번에 다 받습니다. 일괄해서. 일단 받아놓고 한꺼번에 심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60일을 넘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수입허가의 유효기간이 있겠죠. 그 유효기간이 있는데 그 유효기간은 reasonable duration, 얼마라고는 하지 않았습니다만 합리적인 기간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원거리에서 빨리 수입을 해야 되는 뭐 필요한 상황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을 괜히 이 유효기간을 짧게 주어가지고 방해하지 마라 얘기입니다. 쿼터를 운영할 때는 이 WTO 회원국은 모두 다 이미 발행된 허가에 의한 수입이 금지하는 방법으로 운영해서는 안 됩니다. 쿼터를 운영해도 되는데 무슨 이유이든지 그 쿼터를 운영하기 전에, 그 이전에 발행한 허가에 따라서 운영한 수입은 새로 도입하려고 하는 쿼터와 무관하니까 방해하지 말란 얘기고요. 그리고 쿼터를 완전히 사용하는, 아까 예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100톤을 수입하는데 A나라에 50톤을 주고 B씨나라에 25톤씩 줬습니다. 그럼 A나라는 50톤을 다 쓸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쓸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걸 쓰지 못하도록 디스커리지 하지 못하도록 해야 됩니다. 이게 수입 허가 절차를 발급을 하는데 그 발급하는 물량이 경제적인 물량이어야지 이 경제성이 없는 아주 소량별로 물건을 수입하는데 예를 들어서 낱개별로 수입 허가를 받으라든지 그러지 말란 얘기입니다. 경제적인 규모가 되는 그 분량별로 수입 허가 제도를 운영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을 고려하시라. 그러니까 의무 조항은 아닙니다만 그 사항을 충분히 고려를 하라는 얘기입니다. 허가를 배분할 때에는 반드시 그 신청한 사람이 과거에 허가를 받고서 이 임포트를 어떻게 수행을 했는지, 수입 허가를 받아놓고 임포트를 한 푼도 하지 못했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 사람의 임포트 퍼포먼스가 어땠는지는 고려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수입 실적이 없는 사람 같으면 허가를 안 줄 수도 있겠죠. 예. 공급국에 사전 할당되지 않는 방식으로 쿼타를 운영할 경우에, 자, 우리는 100톤까지 수입을 합니다. 나라별로 50톤, 25톤 구별하지 않겠습니다. 모든 나라한테 동등하게 10톤씩 주겠습니다. 또는 쿼터를 안 주겠습니다. 선입 선출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쿼터를 운영할 경우에는 이 라이센스 홀더, 이 수입 허가를 발급받은 사람은 자유롭게 어느 나라에서 수입을 해올지 선택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사전에 할당할 경우에, 수입을 하기 전에 사전에 그 물량을 배분할 경우에는 그 라이센스는 반드시 어떤 나라에서 또는 어떤 나라들로부터 수입을 해야 될 것인지를 명기를 해둬야 됩니다. 이것은 사정에 할당되지 않을 때의 얘기고, 사정에 수입국을 사전에 할당할 때에는 어떤 나라에서 수입해야 되는지를 명시를 하라는 얘기고, 할당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자유롭게 이 라이센스 홀더가 어느 나라를 불문하고 자유롭게 선정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3조까지가 되어 있고 그 4조부터 8조까지는 WTO의 수입허가위원회를 설치한다든지 수입허가 절차에 관한 또 규정에 관한 통보를 WTO에 해야 된다든지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는지에 관한 행정조항이 적혀져 있습니다. 자, 이상으로 오늘은 WTO의 수입허가 절차 협정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